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우리 인간과 다른 그런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명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따뜻한 태양, 그리고 공기, 물만 있으면 충분히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요구가 많지 않은 가래가 적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 식물의 생명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가래가 적은 생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나팔꽃이 하루를 주기로 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24시간 주기로 반복하는 식물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팔꽃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초본류 식물들이 다 이와 같이 하루를 주기로 잎을 펼쳤다가 내렸다가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식물이 잎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시간 프레임과 동물의 시간 프레임은 서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데 저걸 눈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타임슬랩으로 촬영을 돌린 거죠.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또한 타임슬랩으로 이제 빨리 고속으로 돌려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쭉 자라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거를 타고 넘어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타임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키르기스탄 해외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찍은 두 식물체의 사진입니다. 위쪽의 그림은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아라비스 알피나라는 식물입니다. 그 아래쪽의 식물은 꽃의 형태를 봤을 때 팥꽃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이 보라색이어서 흰색인 팥꽃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파의 친척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름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제 이 사진들을 보여드렸을 때 식물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식물인데도 어떻게 저게 식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식물의 이데아, 식물의 근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이데아가 뭘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나타나 있는데 혹시 식물을 찾으신 분 있을까요? 식물처럼 생긴 동물은 있지만 식물은 지금 이 사진 안에는 없습니다. 식물처럼 생긴 동물, 산호초죠. 산호초는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 이 산호초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동물이야 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식물처럼 생겼다. 그 안에 식물의 이데아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이거는 꽤 수억 년 전에 발견된 화석학적인 기록으로 보고가 된 2011년에 네이처라는 잡지에 보고가 된 화석 생물체입니다. 이 생물체의 이름을 다이애니아 캡티포미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캡티라는 건 선인장을 얘기를 하고요. 포미스는 형태, 선인장의 형태를 닮았다. 그러니까 식물처럼 생겼다라는 얘기죠. 식물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의 아마 조상쯤 되는 그런 동물의 화석을 발견하고 네이처지에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식물의 이데아가 저 동물 속에 들어 있어서 저거 식물처럼 생겼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식물의 이데아, 그게 뭘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동식물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동물이라는 건 한자어로 쓰면은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물은 심을 식자를 써서 고정되어서 고착 생활을 하는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물은 운동성이 있는데 식물은 운동성이 없습니다. 운동성이 왜 식물은 없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물은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라는 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뿌리를 자르면 그때부터 식물이 이제 돌아다니겠네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식물은 그럼 왜 움직이지 못할까요? 식물은 근본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진화한 생물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식물의 세포벽이라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촘촘한 섬유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촘촘한 섬유망으로 세포가 둘러싸여져 있어서 세포 수준에서 식물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섬유망으로 감싸져 있으면 못 움직인다 라는 건 우리 선조들이 많이 보여주셨죠. 멍석말이라는 걸 해버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도 섬유망으로 둘러싸여져 버리면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식물이 동물과 다른 큰 이유이고 왜 동물처럼 그냥 움직이게끔 하지 않고 저렇게 진화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게 광합성이라는 작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구태여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햇볕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그냥 빛 받고 물 흡수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자가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자가 영양의 이유 때문에 아마도 먼 옛날 식물의 조상점 되는 생물체가 아마 돌아다닐 필요가 없네 하면서 게을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을러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포식자에 의해서 해를 입을 가능성, 그 가능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포벽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어떤 보호막을 만들어낸 결과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돼.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 얘기이기도 한데요. 세포벽이 먼저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세포벽이 형성이 된 것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가 영양을 하는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세포벽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물의 이데아를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식물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앞에서 생물체의 거대 분자를 얘기를 하면서 단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영어로 얘기를 하면 모노머가 폴리머로 바뀌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식물의 구조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체, 식물에서의 그 단위체를 파이토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위체가 단순 반복되어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식물의 이데아입니다. 그 이데아를 제가 한번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식물의 가장 단순한 구조, 줄기와 잎입니다. 그 줄기와 잎의 형태를 지금 모사를 한 건데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걸 보고 여러분들은 저렇게 생겼으면 식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저런 단순한 식물 구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혹은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래가 적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가래가 적은 생명체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과 식물 중 누가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유전체 얘기는 제가 간단히 언급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유전체라는 건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모든 유전자의 개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중에서 유전체 안에 더 많은 유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로서 제가 초파리와 애기장대를 비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초파리는 동물에서 모델 생물로, 애기장대는 식물에서 모델 생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근데 2000년 초반에 초파리의 전체 유전체와 애기장대의 전체 유전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봤더니만 초파리는 유전체 안에 유전자가 13,600개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애기장대는 25,000개나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그 식물이 동물의 2배쯤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이유는 초파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보시면 눈도 있고요, 날개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죠. 저런 복잡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의 유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최소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세포 유형이 존재를 해야지 됩니다. 반면에 애기장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유형으로 봤을 때 많아야 한 20, 30개 정도의 세포 유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복잡한 생물체가 더 많은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동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식물학자들의 식물의 생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물은 자기가 태어날 때 정확하게는 사실은 발화할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기가 발화를 할 때 그곳에서 평생 살아야지 되는데 그 발화하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식물은 자손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모든 유전 자원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유전 자원들을 다 살아생전에 활용하지는 아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전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놈도 생존할 수 있게, 저런 환경에서 자라는 놈도 생존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유전체 수준에서 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식물의 유전자가 당연히 더 많아야지 됩니다. 이제 동식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개별을 해보겠습니다. 동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식물은 회피 반응을 못합니다. 회피 반응을 못하지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해야지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건 5가지 생명체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로 꼭 들고 있습니다. 즉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생장을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걸 아까 동영상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자극에 대해서 식물도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장애물이 있네, 이제 자극이죠. 그거를 타고 넘어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고 넘기 위해서는 생장을 해야지 됩니다. 즉 동물의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식물에서는 생장입니다. 생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동물과 달리 개념적으로 무한히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무한히 생장을 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지난번 강의에서 거북이가 한 250년쯤 살았다라는 뉴스를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오래 사는 동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정해진 수명 이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반면에 식물은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는, 끊임없이 생장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생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당연히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생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김해 천곡 지역에서 자라는 한 500년 정도 수령을 가진 이팝나무입니다. 이제 가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잎이 하나도 없죠. 저 식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음에 봄이 되면 5월 말경에 이와 같이 화려하게
잎합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식물의 생장기관이고 아직 저 나이 500년이 될 때까지 아주 활발하게 생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 나무가 앞으로 몇백 년을 더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 무한히 사는 그런 어떤 수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제 극적인 예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나무입니다. 뉴턴은 자기 집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뉴턴의 고향집에 있는 저 사과나무는 과학을 하시는 분들,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관광 명소로서 사용이 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저 뉴턴의 사과나무가 1816년에 굉장히 심한 폭풍이 불어서 완전 가지째 꺾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게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만 그 그루터기 밑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잘라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해서 지금 영국 과일연구소에 그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가. 제가 이대손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과나무입니다. 같은 사과나무가 이제 새로이 그냥 부활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과나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가지치기를 해서 펜실베니아의 수목원에 심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표준과학연구원에 현재 잘 자라고 있고요. 그게 부러워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거기서 가지 일부를 받아와서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이제 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한 4년쯤 자랐으니까 꽤 이제 큰 상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뉴턴의 사과나무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살아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보호를 해줄 테니까요. 개념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과나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뉴턴의 사과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불교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알고 계시죠. 그 보리수나무, 부처의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일부를 잘라다가 스리랑카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식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부다가야에 자라고 있던 보리수나무, 워낙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나무는 병이 걸려서 죽었고요.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일부를 이식을 받아서 다시 키우고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식물 보리수나무를 지금 여러분들이 부다가야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다가야에서 보리수나무의 일부를 얻어다가 이식을 해서 여러 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계사에 가시면 보리수나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보리수나무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같은 보리수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월레미 소나무라는 것을 제가 그 아들레이드 대학에 안식년을 잠깐 있었는데 그때 아들레이드 수목원에 가서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발견한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는 1994년에 시드니 근처에 있는 내셔널파크의 협곡에 간신히 살아있는 나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화석학적인 기록으로 생물학 교과서에서 2억 년 전에 생존하던 식물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화석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식물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시드니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전 세계 식물원에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레이드 식물원에서도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자란 형태로 봐서 뭐 수령이 오래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식물의 기원을 생각하면 저게 몇 억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생명의 특성을 식물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여기서 동물은 수명이 있는데 식물은 어떻게 영원히 살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식물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 식물은 동물과 달리 영속적인 배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동물은 배발생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기관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의 아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뱃속에서 모든 기관이 완전히 만들어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식물은 배발생이 완료되었다 하면 대개 종자 상태로 이제 나아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상태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기관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콩나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콩나물에서 혹시 꽃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꽃이라는 기관은 콩나물이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체가 된 이후에 적당한 환경 조건 하에서 꽃이라는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지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파리처럼 구데기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성체로 되는 놈도 보면은 눈이 없지 않냐, 다리가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추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는 구더기 상태에서도 내부를 해부를 해보면은 눈 기관, 날개 기관, 다리 기관 모든 기관들이 압착된 형태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지널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충이 나중에 성체로 변환이 될 때 그때 이 압착된 디스크판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커지면서 쫙 펼쳐져서 눈이라는 기관이 보이게 되고 날개라는 기관이 보이게 되고 다리라는 기관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 배발생 과정에서 유충인 상태에 이미 모든 기관의 기본 형태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동물의 특징입니다. 식물이 배발생을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영속적인 배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관, 정단 분열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줄기 끝에도 정단 분열 조직이 있고 뿌리 끝에도 정단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줄기 끝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을 줄기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모든 식물을 위쪽에서 들여다봐서 제일 한가운데 거기에 정단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이 가운데 부위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혹은 오른쪽 슬라이드에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가 정단 분열 조직이고요. 그 정단 분열 조직을 2차원적으로 해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돔형의 측면 부위에 줄기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줄기 얘기를 하다가 줄기세포 그러니까 저 줄기가 무슨 줄기인가 이제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줄기세포는 황우석 때 유명해진 바로 그 줄기세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동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식물의 줄기에서 가지고 와서 줄기세포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동물에서 이제 줄기세포의 개념은 조금 식물의 줄기하고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동물에서 줄기세포라 하면 미분화된 상태, 즉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세포.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 그거를 줄기세포라고 동물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동물의 정의를 빌려다가 지금 제가 줄기정단 분열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돔 모양의 좌우 측면 부위에 동물에서 얘기하는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영원히 미분화된 상태이면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들을 제공을 해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기관들을 끊임없이 만들게끔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 끝에
뿌리 끝에 이런 정단 분열 조직 혹은 줄기세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영원히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식물의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동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 순환계, 그러니까 그 뉴런 다발이라든가 혹은 이제 혈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식물은 어떻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세포 수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게 플라즈모데스마타, 우리말로 원형질 연락사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기관이 식물체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세포 수준에 좀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요. 세포 수준에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포 안은 사실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안에 굉장히 중첩되어서 주름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핵막이라는 것도 세포막하고 똑같은 성분이고요. 핵막과 세포막 사이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구들, 예를 들어서 소포체라고 불려지는 것들도 전부 다 세포막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 성분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핵막에 있던 막 성분이 세포막까지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세포막에 있었던 성분들이 소포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과 식물이 다른 건 동물은 그러한 그 인지질청에 의한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작동이 세포 수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식물은 그런 인지질 이중청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형질 연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세포들이 개념적으로 다 이 원형질 연락사, 지질청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고 실험을 해보면은 식물을 세포벽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샥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식물은 한 덩어리의 큰 원형질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식물은 서로 먼 거리에 있는 세포하고도 신호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이라든가 신경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식물이 줄기 끝에서 뿌리 끝까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식세포의 생산 방식이 동물과 식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배 발생이 완료가 되면 모든 기관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 발생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생식세포를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식세포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생식세포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생식세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배 발생 과정에서 생식세포를 따로 굉장히 은밀하게 잘 보호한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이 생식세포가 다른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이라든가 혹은 돌연변이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생식세포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 안에서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꽃이 생식기관입니다. 그럼 식물은 자라는 동안에 온갖 그 돌연변이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던 가운데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꽃을 만들어내고 그 꽃 속에서 정세포, 알세포와 같은 배우체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돌연변이용어에 다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진화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식물은 동물에 없는 세대 교본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은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낼 때 정원세포, 난원세포라고 하는 이엔 상태의 세포가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자나 난자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그런 난원세포, 정원세포에 해당하는 이엔 상태의 세포가 감수분열을 해서 N 상태의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정세포, R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다세포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세포 조직 가운데에서 정세포, R세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다세포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그 동안에 혹시 유해한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들은 저절로 제거가 되게 되죠. 생존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절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정세포, R세포가 존재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한 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대 교본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이제 이끼와 고사리인데요. 이끼는 우리 눈으로 보는 파릇파릇한 이 식물체가 2N 상태의 포자체가 아니고 1N 상태, 이걸 이제 단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우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배체, 단수체,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람의 염색체 46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46개입니다. 애기장 때의 염색체 10개입니다. 이와 같이 고등동식물은 염색체의 숫자가 다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람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는 23개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것이고요. 23개는 아버님께 받은 것입니다. 2개가 합해져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 23개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23개와 아버님에게서 받은 23개가 사실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의 숫자를 나타낼 때 2N은 4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로 봐서는 N이 23개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애기장 때의 식물의 경우에 2N은 10이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염색체가 우리가 5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개가 똑같은 것이 그 쌍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46개에 해당되는 거, 23개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한 용어가 46개를 2배체, 2배로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3개를 단수체, 그냥 한 벌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끼로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끼는 단수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N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며칠 건조한 상태에서 들여다보면은 이끼 무리 속에서 꽃갈이 하나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동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꽃갈은 2N 상태의 세포들이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포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2N 상태와 N 상태를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식물체가 이끼입니다. 그걸 이제 생활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2N, N 그 반복하는 것을 세대 교본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은 저런 세대 교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2N 상태의 세포가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자나 난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체에 해당하는, 반수체에 해당하는 다세포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본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끼의 세대 교본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생활사는 단수체 상태, N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갈 같은 형태로 이제 2N 상태의 조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등한 식물에서 고등한 식물로 전개해 나가면서 점점 2N 상태가 더 생활사가
긴 시간, 더 큰 범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고사림인데요. 고사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엔 상태의 이배체입니다. 단수체는 고사리 밭 아래쪽에 가면 뭔가 이게 초록색 껌딱지 같은 게 이게 간혹 발견이 되는데 그게 단수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사가 이제 이배체인 상태가 더 길고 더 주요해지고 단수체 상태가 더 줄어든 거죠. 식물은 그런 세대 교분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단수체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꽃 안에 꽃가루가 생기고 배낭이라는 게 생기는데 꽃가루가 워낙이 EN 상태의 세포가 감소 분열을 한 다음 그 N 상태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세포 조직의 단수체 기관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하나가 정세포가 됩니다. R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포인 EN 상태의 세포가 감소 분열을 해서 N 상태의 세포가 된 다음에 그 N 상태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숫자가 쭉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배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세포와 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세포로 작동을 합니다. 왜 이런 세대 교분을 동물은 고동동물로 진화를 하면서 세대 교분을 이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는데 식물은 여전히 세대 교분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돌연변이원에 다 노출된 세포 중에 특정한 세포를 선택을 해서 꽃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돌연변이에 노출된 그래서 굉장히 종의 번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배우체들은 아예 다세포 조직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적인 용어를 쓰자면 실렉션 아웃 시키기 위한 과정이 세대 교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수체로 살아가는 이 다세포 조직 가운데서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는 놈들은 다 그냥 실렉션 아웃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존을 하는 그 생명 현상을 반수체 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수체 금정. 그러니까 N 상태의 세포로 전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다 노출시킴으로 해서 그 중에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게 실렉션 아웃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배체는 왜 그게 실렉션 아웃이 안 되냐? 이배체는 모든 유전자가 쌍으로 들어있거든요. 모든 유전자가 쌍으로 들어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있어도 다른 정상적인 유전자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효과가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수체를 통해서 불량한 자손들을 이제 제거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선택이 이루어진 게 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발생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은 발생 잠재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식물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식물은 식물의 잎이 되었건 뿌리가 되었건 그 줄기가 되었건 어느 부분이건 식물 세포 일부를 떼어다가 조직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칼러스라고 그래서 무정형의 그런 어떤 세포 덩어리가 이게 쭉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 적절한 식물 호르몬을 처리를 해주면은 줄기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식물의 모든 세포는 전체 형성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세포가 전체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조직 배양을 해보면은 같은 세포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근육 세포의 일부를 떼어다가 조직 배양을 해보면 근육 세포만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혹은 심장 세포를 떼어다가 조직 배양을 해보면은 심장 세포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심장 박동하는 것처럼 세포들이 벌떡 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심장세포들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걸 굉장히 이제 발생 잠재력이 동물에 비해서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동물의 그 발생 잠재력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복제양 돌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동물은 모든 세포들이 무한한 발생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깨뜨린 게 복제양 돌리입니다. 복제양 돌리는 유선세포, 젖가슴세포를 떼어다가 난자에 집어넣어서 그게 하나의 완벽한 개체로 이제 자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물 세포도 사실은 적절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 이게 완전한 개체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걸 복제양 돌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물과 식물의 전체 형성능이라는 특성 자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발생 잠재력에 있어서 식물은 굉장히 크고 동물은 굉장히 작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사과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전체 형성능 때문에. 마지막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공생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매발톱이라는 식물인데요. 분홍 매발톱입니다. 매발톱은 되게 이제 보라색 꽃이 이쁜데 이거 특이하게 분홍색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제 아는 친지분이 종자를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발화를 시켜서 작년부터 키웠는데 얘가 꽃이 필 때가 되었는데 봄에 이제 꽃이 필 때가 되었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얘가 왜 꽃이 안 피지? 더군다나 이제 한 해 지나면서 너무 이제 형편없게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는 걸 보고 올해 4월 달쯤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화단으로 옮기자 그러고 화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게 이파리가 거의 노란 색깔이었는데 시퍼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꽃이 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매발톱은 이제 그 질소를 고정하는 그 박테리아하고 공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발톱,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런데요.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들하고 공생을 합니다. 곰팡이들하고의 공생을 통해서 곰팡이가 식물에게 인비료를 제공하고요. 식물은 곰팡이에게 당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실제로 식물이 바다 속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올 때 육지의 건조한 환경, 그 암석만 잔뜩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곰팡이하고 공진화를 하게 됩니다. 곰팡이하고 같이 공생하는 방식으로 육상식물로 진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식물들이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들하고 공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이거 굉장히 잘 자라서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비실비실 하더니만 죽더라. 그건 토양 속에 그 식물이 공생하던 곰팡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되네요. 이걸로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핀 자리. 제 삶을 지금 관조하게끔 해주는 시여서 전 좋아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를 읽으시면서 감상하시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들으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소리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제 소리에 집중하시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식물이 아야 하는 소리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물을 안 줘서 가물게 만들거나 식물의 잎을 자르거나 그럴 때 내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 AI가 했습니다. AI가 이 소리 자체는 사실은 정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귀에 들리질 않거든요.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 환경 속의 그 노이즈에 묻혀서 아예 안 들립니다. 근데 AI는 환경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의 노이즈, 잡음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소리를 들으니까 저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이게 그 셀이라는 우리 생물학에서 굉장히 이제 그 명성이 있는 잡지에 지난 3월달에 실린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과학 시리어스한 사이언스의 결과로 나온 소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식물의 소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식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괴로움, 가래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물도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 번뇌하고 다른 종류의 그런 어떤 괴로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식물도 다른 동물, 인간을 포함한 그런 어떤 생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